오늘 영상은 바로 CCS 토이즈의 상품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CCS 토이즈 특집 메카 제품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CCS 토이즈 상품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CCS 토이즈 상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를 해보는, 같이 두고 한번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집을 또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그동안 다 리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엄밀히 따지면 3개 빼고는 다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족한 거를 저희 협찬해주신 히어로타임 분들에게 좀 연락을 드려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제가 없는 것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발매 순서대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거는 기본적인 외형이랑 그리고 대표 기믹 정도, 그리고 액션 포즈 바로 잡아보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가장 첫 로봇은 바로 이 하드코어 메카 썬더볼트입니다. 이게 무슨 오리지널 메카냐 하실 수 있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메카입니다. 2019년도에 PC판으로 처음 발매한 하드코어 메카라고 하는 게임의 주인공 메카고요. 플레이어블 메카기도 해요. 이후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뭐 스위치 버전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등장한 메카가 이제 첫 상품인 거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그 모탈 마인드 시리즈는 아니에요. 이전에 나왔던 애고 완전 게임 오리지널 메카로 발매된 친구기도 하죠. 사이즈도 기존의 모탈 마인드 시리즈랑은 좀 작습니다. 가장 작아요, 이쪽이. 사이즈 약 17.5cm가량? 뿔까지 해가지고 그나마 안테나까지 해가지고 18cm 정도 되네요. 양쪽에 안테나를 달고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게임 속에도 막 안테나 형씨라고 막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 느낌이었고요. 눈 자체는 듀얼 아이, 거기 앞에 클리어 블루로 된 요 바이저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파란 색깔 라인, 흰색의 바디 뭐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되게 주인공스럽게 멋지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마킹도 되게 많았다. 지금 보니까 어깨에도 썬더볼트라고 써있다든가 곳곳에 스커트라든가 몸통이라든가 이런 데 곳곳에 마킹이 되게 많았네요. 와. 특징 중 하나가 요 꼬리 부분, 이제 골반 뒤쪽으로 거대한 부스터 유닛들이 있더라고요. 게임 속에서도 이렇게 비행하고 다니고 뭐 점프도 하고 막 그러는 거 봤을 때는 액션 게임으로서의 디자인으로서는 꽤 괜찮게 나왔다? 라는 느낌? 아, 그리고 이것도 합금을 되게 많이 썼어요. 발바닥부터 해가지고 골반도 합금 쓴 거 보이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합금을 썼더라고요. 가동 자체도 꽤나 우수한 것 같더라고요. 어깨도 앞으로 뽑혀 나오기도 하고. 아, 여기도 합금을 썼구나. 뭐 팔을 옆으로 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팔꿈치도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기도 하고 허리도 꽤 많이 돌아갑니다. 뒤쪽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많이 돌아가고 이렇게 흉부도 들었다 숙였다 되고 다리는 얼마나 들려나? 아, 근데 사이드 스커트가 많이 안 움직이네. 아, 옆으로 드는 건 가능하니까. 그래도 꽤 우수하게 가동을 하는데요. 오, 무릎도? 아, 이거 빡빡하네 생각보다. 오, 무리 없이 무릎 꿇기도 가능하네요. 자, 무장들을 전부 다 장착을 해봤고요. 실드, 라이플, 허리에 검까지 다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접 무장이 또 있어요. 짜잔. 클리어 파츠로 된, 이건 빔 소드라 그래야 되나? 대형 에너지 커터라고 하네요. 대형 에너지 커터. 손목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액션 포즈 몇 개만 볼게요. 간단한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요 무장들의 가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쉴드 같은 경우도 이 스파이크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기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 빔 라이플도 보면은 뭐 이렇게 뒤쪽에 외장이 접힌다든가 앞이랑 중간 부분이 이렇게 신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기믹들이 그래도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간단한 소드 액션도 한번 포즈 취해봤고요. 그리고 간단한 에너지 커터 액션까지 취해봤습니다. 이펙트 화려한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탈 마인드 시리즈가 발매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대망의 그랜라간. 아, 이것도 추억이다. 썬더볼트가 19년이고 그랜라간이 2020년이거든요. 제가 리뷰도 했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추억이기도 하고. 와, 근데 진짜 지금 다시 봐도 이 프로포션이나 이런 몸매, 특히나 이 근육질 같은 이런 각진 느낌이 아주 잘 나오긴 했네요, 지금 봐도. 야,
그리고 이때 진짜 기믹이 충격적이었죠. 자석. 전신에 싹 다 자석 박아놓은 거. 와. 오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형 간단하게 보고 핵심 기믹 보고 그리고 액션 포즈 보는 거라서 좀 더 상세한 리뷰 보고 싶으시면 제가 했던 리뷰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외형 자세히 보면은 머리부터 메탈릭 레드의 진한 컬러가 아주 멋들어지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몸통에 선글라스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블랙으로 된 선글라스부터 해가지고 이 그랜 부분에 메탈릭 레드와 이빨 그 안쪽에 있는 콕피트 해치 디테일까지 아주 각진 느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했고 어깨에 그랜단의 마킹부터 해서 메탈릭 골드의 컬러까지 투톤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좋았고 팔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군데 메탈릭 컬러들의 향연 특징 중 하나가 이 당시에는 이제 고정손만 썼었어요. 지금의 모탈 마인드 시리즈는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동손을 전지 가동손을 넣어주지만 이때는 고정손이었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골드 컬러 이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메탈릭 레드의 투톤 컬러 허벅지 쪽도 마찬가지. 야 다시 봐도 참 컬러링부터 해서 멋지기는 하다. 와, 종아리, 매끈한 메탈릭 레드. 특히나 뭐 가동이라고 한다면은 다리 들어 올리는 부분부터 무릎, 연동하는 부분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가동했던 게 특징이기도 하죠. 물론 한덩치하지만 이렇게 무릎 꿇기도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 특유의 포즈, 딱 저 검지손가락만 펼친 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드림은 하늘을 뚫을 드림이다. 여기 한술 더 떠서 무지막지 큰 건 아니지만 기가 드릴이 들어있었던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작은 드릴도 하나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랜 윙에 있는 드릴들은 그냥 끼우는 드릴들이고 뿔에 있는 드릴도 일단 뿔 자체 교체식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싹 다 자석 박힌 드릴들을 전신에 붙일 수 있죠. 이 부분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착. 밑에도 착. 팔에도? 이게 진짜 처음에 이거 만졌을 때 이 부분에서 충격이거든요. 뭐지? 이러면서 물음표가 몇 번 떠요. 다시 봐도 이 부분의 기믹은, 이 자석 기믹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이 드릴들을 하나하나 꼈다 뺐다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런 큰 거 붙일 때 착! 착 하는 요 느낌, 이 자석만의 느낌 있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풀 드릴 라이즈 완성! 전신 자석으로 달라붙는 드릴이라는 게 진짜 괜찮았죠. 그리고 2021년도에 발매한 마징가 제로! 실제로 현존 마징가 제로 상품 중에도 이제 가장 탑티어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마징가 제로기도 합니다. 그랜라간과 동일하게 제가 리뷰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제 리뷰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묵직함과 이 컬러링에서 오는 묵직함도 있고 제로 스크랜더의 이 거대함, 이 사이즈 큰 이 느낌도 있고 가장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역시 저는 머리 같아요. 뒷모습도 일단은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CCS 토이즈에 추가되기 시작한 기믹이 있죠. 바로 LED 기믹. 근데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기믹을 들고 왔죠. 무려 터치식 온오프. 등 뒤에 이 스크랜더 끼우는 구멍 바로 윗부분, 딱 이 부분이 터치하는 부분이었고 터치하면 짠! 이렇게 눈과 그리고 가슴과 그리고 입까지도 이렇게 한 방에 얼굴 한 방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불이 들어오기도 했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이제 가슴이 서서히 불이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약간 숨 쉬는 듯한 기믹 그리고 꺼지기도 하고요. 이거 불 끄고 봐야겠다. 한 번 더. 짠! 오. 한 번 더. 오, 서서히 밝아졌다가 서서히 꺼졌다가 이거는 진짜 다시 봐도 이 터치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은 안 들고 와. 단지 이 터치식이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거였죠. 터치가 계속 이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끼워두면은 배터리가 금방 나간다라는 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징가 제로에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게 전 머리 디자인이었거든요. 굉장히 흉폭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입을 벌릴 수 있다 보니까 안쪽에도 채색이 다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그 포효하는 느낌이라든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포즈를 취해줄 수 있다라는 게 엄청 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정수리에 있는 요 되게 꼬불꼬불 꽈져 있는 이런 디테일도 참 멋지기도 했지만요. 그 외에도 흉부의 요런 내부 디테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멋졌고요. 그리고 복부의 디테일이나 요 아이언 커터의 사이즈 이 부분도 참 좋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묵직한 느낌, 이제 골반이나 이런 데 또 합금도 많이 쓰였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죠. 특히나 다리 부분도 메탈릭 컬러가 아주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도색이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스크랜더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 안쪽에 메탈릭 실버 도색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보더라도 되게 광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고, 그렇다고 이제 빛이 감돌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았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로켓 펀치용 이펙트, 그리고 로켓 펀치용 스탠드가 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스탠드 위에다가 아예 올릴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언 커터, 아예 로켓 펀치 날릴 때 아예 아이언 커터를 교체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도 했고요.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올리고 이펙트까지 써가지고 화려하게 전시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었죠. 솔직히 마징가 제로 그냥 이렇게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팔다리만 벌려놔도 굉장히 멋진 듬직한 친구기도 합니다. 이번엔 2022년에 발매한 진게타1! 진게타1 이것도 정말 엄청난 물건이기도 했죠. 앞서 마징가 제로부터 LED 유닛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이 진게타 전신에 걸쳐서 LED가 들어갔다는 게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터치 버튼식이 아니라 이제 진짜 그냥 일반 버튼식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거기다 게타 배틀윙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으로 디테일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뒷모습도 듬직하니 좋죠. 얼굴은 유저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다른 데 패널 라인이 많은 거에 비하면 얼굴은 조금 밋밋하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준수하게 잘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센스 있었다라고 생각한 거는 각각의 이런 초록색 부위들이 다 메탈릭 도색이 먼저 되어 있다는 거. 이러고서 이제 LED 안 켜도 충분히 초록색은 충분히 느낌 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LED를 켜면 더 이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패널 라인 많은 리파인이 이렇게 된 게타는 또 흔치 않다 보니까 의외로 몇 없죠. 그리고 이렇게 합금의 사이즈도 큰 게타 흔치 않다 보니까 더더욱이 좀 유니크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에 게타 토마호크도 전개 기믹 짜잔, 그리고 스토나 선샤인도 LED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요. 어깨 가동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기본 어깨 뭐 단단하고 돌아갈 거 다 돌아간 다음에 바깥쪽은 이렇게 이 바깥쪽의 외장이 연동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팔이 옆으로 들리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스커트도 옆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드는데 방해를 안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무릎을 굽힐 때 무릎이랑 종아리 연동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아리가 들어가면서 무릎이 나오는 형식의 이런 형태 좋았죠? 그리고 LED 유닛 자체는 흉부 커버 벗기고, 참고로 이 커버들은 기본적으로 자석 연결입니다. 굉장히 자석을 잘 써요. 그리고 팔도 안쪽, 그리고 스커트도 이 뒤쪽, 그리고 허벅지, 정강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스위치들을 켜주면 이 머리까지도 다 LED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골반이랑 허벅지만 스위치가 바깥에 있고 나머지는 이 안쪽에 있어요. 정강이 내부 빨간 색깔이 버튼인데 눌러보면 빰! 야, 다시 봐도 이쁘다. 다시 끼울 때도 좋아요. 그냥 자석이라 찰칵하고 들어가니까요. 허벅지는 안쪽에 스위치 짠 짠. 그리고 이 골반 쪽은 이 뒤에 스위치인데 여기가 항상 자주 눌리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팔도 안쪽에, 흉부도 아래쪽에 빰! 천둥번개 치던 밤에 과광 과광 하면서 요 라인들이 빛나던 진게타 딱 떠오르네요. 개인적으로 상체에 불 들어와 있는 게 진짜 이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토마호크 액션도 해봤습니다. 토마호크 처음에 뽑아 들었을 때 게타 토마호크, 그리고 스토나 선샤인
샤인! 진짜 LED를 진짜 전신에 걸쳐서 다 쓰다 보니까 전시했을 때 딱 뭔가 이제 사진 찍을 때 그 느낌 굉장히 좋죠. 다음은 징게타와 같은 해 2022년에 발매한 라젠간. 그랜라간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그랜라간 라인업으로 라젠간이 나왔다 보니까 이 라젠간은 어떨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기도 했었어요. 일단 뒤에 있는 꼬리 부분도 관절들 다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꺾고 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그 검은색의 카리스마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복부의 이빨들, 와우! 이 부분도 허리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막 입이 쫙 벌어졌다가 쫙 닫아졌다가 와우! 그 외에도 특유의 요 포인트들, 디자인 포인트들의 요 빨간 색깔 테두리도 다 되어 있어요. 목 주변으로도 빨간 색깔 라인 들어가 있거나 아이라인 부분, 흉부의 아이라인? 제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디자인이 그런 걸. 손목이나 팔꿈치에도 빨간 색깔 포인트 다 도색이 다 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 곡선도 최대한 살려가면서 한 것 같아요. 이런 팔이나 아니면은 이 허벅지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곡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날카로운 그런 디자인, 그런 프로포션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박력 넘치죠. 야, 특히나 이 등 부분, 야, 이 척추 주변 보세요. 와우. 그러면 이 라젠간은 무엇이 특징이냐? 일단은 가동입니다. 아까 잠깐 봤듯이 허리가 완전히 들렸다가 완전히 숙여졌다가 이런 게 가능해요. 목도 쭉 빼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거북목스러운 그런 느낌도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어깨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쫙 밑으로 쫙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특유의 그 라젠간 특유의 처진 어깨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낼 수가 있고요. 뭐 이 상태로 허리 회전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회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액션 포즈 취할 수 있겠고, 다리 같은 경우도 그치, 사이드 스커트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다리 앞으로 들 때도 90도 이상 쫙 다리 올리는 게 가능하거나, 무릎도 뭐 허벅지 연동, 무릎 연동하면서 쫙 굽혀진다거나, 다른 CCS 상품들보다, 다른 모탈마인드 시리즈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게 가능하죠. 완벽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속품입니다. 바로 전신에 풀 드릴 다 달아볼까요? 라젠간 오버로드 하던 바로 그 느낌, 전신에 드릴이 쫙 하고 뿜어져 나오던 그 느낌입니다. 야, 이게 전신에서 뿜고 나니까 멋있긴 하네. 그런데 부속품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 짠, 옥좌가 들어있어요. 자, 옥좌에 앉혀봤습니다. 위험. 이것이 나선 왕이다. 이번엔 블랙 징게타! 솔직히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이다라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닙니다. 이게 단순 컬러 바리에이션이 아니라 이게 무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기존의 징게타에 들어있었던 무장은 싹 빠지고 이제 토마호크랑 버스터 캐논, 뭐 게틀링, 뭐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갔고요. 팔 보세요. 이게 일반 게타 레이저도 들어있지만은 이 블랙 징게타에는 훨씬 멋진 무장들이 들어있다. 가동이나 기본 외형은 이제 컬러 바리에이션이고 하다 보니까 기존과 같으니까 이 무장, 이런 간지 이쪽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블랙 게타 계통이니까 이쪽도 스카프 안쪽은 이제 붉게 빛나고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겉은 완벽하게 검은 색깔, 아주 휘날리고 있는 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고개까지 푹 숙이면 아예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도 좀 바뀌었어요. 가만 보면. 자, LED를 켜봤습니다. 눈에 불 들어온 거 보이나요? 눈에 붉은 색깔 아이라인부터 해서 턱도 보면은 그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같은 형태로 이렇게 턱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그 주변으로도 약간 붉은 색깔 이렇게 눈물 떨어지듯이 밑으로도 이어져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멋은 혼자 다 챙겼다. LED만 켜도 눈이 막 번쩍번쩍 그냥 스카프 뒤에서 막 불알이는데 그냥 그리고 외장 컬러도 되게 이쁘게 됐더라고요. 안쪽은
완전히 그 금속 느낌의 컬러로 도색이 됐고요. 바깥쪽은 조금 더 차분한 메탈릭 블랙 형태로 해서 약간 이제 광택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 날개도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안쪽이 좀 붉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단색, 사실상 단색이었거든요. 앞뒤 색깔이 똑같았는데 뒤는 완전 검은색이죠 이제. 그 외에도 골반 부분에도 이제 메탈릭 블랙으로 된 도색이 다 되어 있고, 허벅지, 진짜 금속 같지 않나요? 색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색깔 잘 칠한 것 같고, 다리 같은 경우도 깜장색으로다가 역시 이런 색깔이 블랙이지. 무엇보다 이 팔에 신규 무장, 일반 게타 레이저가 아니라 아예 신규 무장입니다. 기믹이 하나 있어요. 이 바깥에 스파이크를 밀어 넣으면 와, 레이저 서는 거 보세요. 와우.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위에 달려있는 칼날, 요 레이저 부분의 사이즈나 디자인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기믹은 같습니다. 앞에 스파이크를 밀어 넣으면 와우. 그리고 이 뒤에 버튼이 있어요. 이 뒤에 버튼을 누르면 와우. 착 소리. 소리 좋고. 그 외에도 게타 머신건 제가 손은 미리 껴놨습니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검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검도 자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안쪽에 좀 더 견고한 결합을 위하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칼날까지 달린. 그리고 이거 탄창 부분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요. 머신건의 앞부분도 이렇게 다 총구에 디테일 들어가 있고, 이걸 누르면 촥 들어가고,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촥! 와우. 그리고 또 신규 무장인 캐논입니다. 캐논. 이쪽도 펌프 액션도 되고요. 그리고 탄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슬라이드해서 빼면은 이쪽을 다시 한번 슬라이드해서 빼면은 짠! 권총이 들어가 있어요. 리볼버 권총인데다가 이 리볼버가 가동을 합니다. 와우. 그래서 이런 총류가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쪽도. 거기다 이 뒤쪽도 이런 식으로 빠지기도 하고. 멋진 무장은 다 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타 토마호크, 역시나 손은 좀 미리 좀 껴놨고요. 이렇게 보면은 와, 일반적인 토마호크가 들어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믹이 또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자석이 들어가는데 반대쪽에서 빰! 이 날 부분을 떼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은 약간 모닝스타처럼 만들어준다든가 요런 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진짜 멋을 챙긴 게 사슬. 야, 손잡이 연결된 사슬 대박. 간단하게 공중에 띄워서 토마호크 액션, 그리고 LED도 다 켜봤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어두운 곳에서 초록색만 빛나는 이 느낌, 조명도 껐을 때 초록색이 더 강조돼 보이는 요 느낌. 이번엔 총들도 들려줘 봤습니다. 아주 총들도 거대해가지고 박력 넘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장들을 조합해서 액션을 취해주는 게 되게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스카프 휘날리는 저 간지까지. 그리고 오래간만에 영접해봅니다. 위대한 용자를 넘어 위대한 황제가 된다. 2023년에 발매한 그레이트 마징 카이저. 다시 봐도 웅장하긴 하네. 요 부스터부터 해가지고 진짜 웅장합니다. 그리고 마징가 제로 때와는 LED가 또 달라졌었죠. 이렇게 해서 위에 버튼 누르면 짠! 이렇게 버튼식으로 바뀌었던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꺼졌다가. 요 맛이지. 일단 얼굴 자체는 그레이트 같지만 카이저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특히나 이야, 이렇게 또 분리가 가능한 형태의 브레인 콘돌. 그 외에도 어깨 자체는 카이저스럽지만 가슴에서 또 그레이트의 향수가. 와, 이런 것도 참 좋았죠. 그리고 복부의 디테일이나 이런 금색깔의 이빨 같은 디테일, 그리고 팔에도 칼날처럼 생긴 이런 형태의 색깔도 디자인도 참 멋졌고요. 그리고 허벅지에도 그레이트의 향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허벅지에도 날개가 달려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다리 자체는 사실상 카이저라고 봐도, 하긴 얘가 마징 카이저구나. 그레이트 마징 카이저지. 카이저니까.
그리고 이 묵직함, 이 그레이트 부스터까지 장착을 했을 때 이 묵직함도 한 손맛 하죠. 그리고 그레이트 부스터, 날개가 옆으로 이렇게 전개하기도 했고, 기수 부분을 뽑으면 안쪽에 있었던 이제 부스터가 전개되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확장되는 모습이기도 했죠. 무엇보다 가동이 참 좋았었는데 허리 숙여지는 부분도 굉장히 크게 가동을 했지만은 이 다리 부분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무릎도 쫙 움직여 보면은 이 종아리 들어가면서 무릎이 연동해서 나오면서 쫙 단단해 쫙 굽혀지던 요 느낌, 이거 참 좋았죠. 특히나 이 관절의 금 색깔이 정말 멋집니다. 무릎 꿇기도 슬쩍 한번 해보고요. 액션 포즈도 한번 볼까요? 이 검은 오래간만에 꺼내도 웅장하네요. 가슴을 떼어내서 사용하는 그런 무장이기도 하죠.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와가지고, 본체보다 길게 나와가지고 박력 하나는 또 끝내줍니다. 무엇보다 가동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고,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꺾인 손목도 있고 하니까 포즈 취할 때 생각보다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신에 포즈 취할 때 뾰족한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팔이나 이런 데 뾰족한 데가 꽤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손이 조금 찔린다든가 조금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그레이트 마징 카이저 최강 기술이자 최대 기믹 갓 썬더! 손과 이펙트에 다 LED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불을 꺼도 충분히 빛나고 있는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죠. 다시 봐도 웅장하긴 하다. 이건 진짜 기믹 잘 만들었다. 그리고 2023년에 마지막을 장식했었던 사이바스터 정령빙이 버전, 이쪽도 한몫했죠. 이 묵직해 보이는 은색의 색상이라든가 이 거대한 사이즈, 그리고 무게만 1kg가량은 됐었던, 1kg가 좀 넘었던, 그리고 뾰족뾰족한 데가 되게 많아서 핸들링하기 힘들었다라는 그치만 만족도는 충분히 있었어요. 이 묵직함 덕분에 거기서 오는 만족도가 상당히 컸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 중 하나고요. 근데 다시 봐도 여전히 멋지네요. 역시 사이바스터. 이쯤부터는 이제 LED 기믹은 뭔가 당연히 들어가는 느낌? 이쪽은 클리어 파츠를 누르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였고, 머리 같은 경우도 뒤에 뿔을 슬쩍 눌러주면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사이바스터 정령빙이에서는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기믹이었을까라고 하면은 라플라스 데몬 모드로의 모드 체인지와, 그리고 저는 베이스였다고 생각해요. 짠! 진짜 이 베이스가 한몫해요, 진짜. 트리플 A 3개를 사용하는 베이스인 만큼 빰! 이거는 진짜 다시 봐도 저는 정말 좋았다. 정말 좋았다 생각해요. 전시했을 때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그리고 사이바스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분명 되게 뾰족뾰족한 디자인에 장식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슴에도 장식 달려있지, 등에도 장식 달려있지, 뭐 날개 부분은 사이즈도 엄청 크고 무겁기까지 하지. 그런데도 액션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왔거든요. 분명 스커트의 방해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스커트가 크게 가동을 하고 앞부분이 완전히 들리면서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방해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장식이 되게 많은데도 포즈 잡는데 그렇게 막 불편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용작원법이다 뭐다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인게임에서의 포즈라든가 이렇게 공격하러 들어가기 전에 대기 포즈 같은 것들 등등등 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디스커터 강의 피니쉬 무브까지도 가능했었고요. 요런 포즈는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렇게 라플라스 데몬 모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베이스까지. 마법진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위에 딱 떠있는 사이바스터. 저는 저 베이스와 이 라플라스 데몬 모드가 이 CCS 사이바스터 정령빙이의 가장 대표격 기믹이 아닌가 싶네요. 베이스의 저 LED 켰을 때의 영롱함은 진짜 이거는 너무 괜찮았다, 이거는.
자, 마무리도 디스커터 액션으로 한번 슬쩍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남부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직 발매되지 않은, 곧 발매될 건버스터. 진짜 근데 제가 리뷰할 때도 이야기 잠깐 했던 거지만은 역대 CCS 토이즈의 상품들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진짜 제일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오프닝 할 때도 키가 제일 컸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와, 새삼 느껴지네. 이렇게 큰 게. 와, 아무튼 무지막지 크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랄까, 리뷰할 때도 느낀 거지만은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 메시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건버스터 자체의 뭔가 주요 장면 재현을 위한 그런 파츠들 되게 좋았잖아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기믹들 몇 가지만 주요 기믹들 소개하고요. 일단 외형도 간단하게 살펴보긴 해야겠죠. 일단은 머리 부분, 역시 뭐랄까 그 건버스터 특유의 디자인을 거의 머리는 거의 리파인 없이 낸 것 같더라고요. 볼 때도 느꼈지만은 다시 봐도 이 특유의 라인이나 이런 건 참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건버스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어깨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볼륨감 있게 아주 멋들어지게 잘 살려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요것도 있었죠. 당기면 레이저 포 부분이 개폐가 된다라는 거. 여기 어깨 부분이랑 요 다리 쪽에도 이렇게 개폐하는 부분이 있었죠. 몸통 부분도 이런 허리 특유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도 어색하지 않게 약간 메카닉적인 느낌으로 더 살린 그런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 팔 부분도 볼륨감 있게 잘 살려준 데다가 특히나 허벅지, 이 다리 전체적인 비율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 다리 비율도 되게 좋아서, 아무래도 이제 분리합체라든가 변형 같은 게 이제 없으니까 딱 이제 합체된 건버스터 상태에 올리다 보니까 프로포션은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특히나 어깨 부분이 처음에 목업 공개됐을 때, 원형 공개됐을 때 약간 처져 있는 느낌이라서 걱정했었는데, 이제 발매되고 보니까 어깨도 위아래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가능한 이제 가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덕분에 뭐 크게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 되기도 했고, 뒷부분도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참 좋았죠. 특히나 가동은 두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가동은 뭐 스커트 부분 이렇게 아예 사이드 스커트는 뒤로 제껴버리는 요런 가동들 덕분에 포즈 취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죠. 심지어 무릎 꿇기 가능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거대하고 육중한 이 메카가 무릎 꿇기가 된다는 게 참 다시 봐도 신기하기는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묵직하다고 한 거에서 생각난 건데, 이 친구 이 상태에서 무게가 1440g 넘었었죠? 한 1450g 가까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반올림하면 1.5kg잖아요. 진짜 핸들링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만족도는 크다. 이번엔 버스터 실드 장착을 해봤습니다. 제가 멋지다고 생각한 파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날리고 있는 이런 느낌의 상태도 상당히 이쁘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뒤에서 보더라도 뭔가 풍성한 느낌, 그리고 질감이라든가 이런 막 이렇게 주름 형태가 상당히 화려하죠. 거기다가 추가 파츠를 통해서 액션! 버스터 실드! 하면서 앞을 가리던 그 느낌의 포즈를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슈퍼 이나즈마 킥! 이 부분도 빠질 수 없는 옵션 중 하나였죠. 이펙트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이 건버스터가 등장한 애니메이션 톱을 노려라의 주제, 노력과 근성, 양어깨 LED 기믹, 심지어 레이저 각인, 아주 이쁘게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진짜 좋았죠. 그리고 LED 기믹 하면 이거죠. 빰! 흉부 외장을 걷어내면 나오는 프레임, 그 프레임마저 걷어내면 나오는 짠! 내부 디테일과 함께 축퇴로 등장. 이 부분도 LED 온! 짠! 얼굴의 눈과 함께, 눈과 이마와 함께 흉부에 내장되어 있었던 축퇴로가 불이 들어옵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심장이 뛰는 듯이 깜빡깜빡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이것도 진짜 좋았죠. 뿐만이냐 이 축퇴로를 꺼내는 액션도 가능했잖아요. 자 이렇게 축퇴로 액션 미안해 건버스터 하던 노리코가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LED를 딴 켜보면은 여기도 이제 LED가 들어오죠. 그리고 버스터 코레더를 위해서 이 팔꿈치 위에 외장을 누르면 짠 이렇게 전개가 된다거나 다리 부분도 외장 움직인 다음에 위에 외장 누르면 짠 전개된다던가 이런 기믹도 있죠. 그리고 최대 기믹 더블 버스터 코레더 부피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양팔 양다리에 다 전개 파츠 껴주고 거기다가 한쪽당 8개씩 이펙트까지 전부 와 웅장해집니다 진짜. 심지어 이거 이펙트 전부 다 자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건버스터 안에 CCS 역대 최대의 자석이 들었대요. 가장 많은 수의 자석이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볼륨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CCS 토이즈의 시작과 최신을 알아본 CCS 토이즈 메카 피규어 히스토리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왔고 개별 상품마다의 그 독창성과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아마 오프닝이랑 지금 엔딩이랑 분명 같은 수를 올려놨는데 볼륨감은 아예 딴판이잖아요. 그 정도로 개별 메카들의 특성이 아주 잘 녹아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직 발매될 애들, 이제 막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애들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먼저 에반게리온 최종 후기, 에반게리온 소설인 에반게리온 아니마에 등장하는 에반게리온입니다. 그래서 TV판 내지 아니면은 뭐 극장판에 등장한 에반게리온과는 미묘하게 또 차이가 있는 에반게리온이에요. 그 독특한 외형을 어떻게 또 잘 살렸을지. 가장 최신으로는 관절이 들어간 목업까지 공개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다음 CCS 토이즈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기존 에반게리온들보다 묘하게 확장된 듯한 그런 구속구들이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원형이 공개된 게 하나 있었죠. 얼티메이트 단쿠가! 와우! 슈퍼로봇 대전 30에 새로 등장한 단쿠가입니다. 요게 가장 첫 상품화로는 현재 이제 CCS 토이즈에서 한창 진행 중인 요 모탈마인드 라인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얼티메이트 단쿠가 자체가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CCS 토이즈 이 모탈마인드 같은 경우는 뭐 변형이나 분리합체가 빠지니까 아예 그냥 멋지게 리파인을 한 느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이 얼티메이트 단쿠가는 과연 어떨지 솔직히 좀 기대 중이기도 해요. 그런데 원형 보면서 생각이 든 건데, 야, 얘도 핸들링이 좀 어렵긴 하겠다. 샤프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다리에도 뿔이 달렸고 팔에도 막 이렇게 팔꿈치 뾰족뾰족하게 생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야, 핸들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얼티메이트라는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라 그러면 얘도 무게가 꽤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마징카이저 스컬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형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미 그레이트 마징카이저가 있다 보니까 저쪽을 소체로 아마 사용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쪽은 아예 단순히 천을 두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사슬까지 두르고 있던데, 와, 이쪽도 굉장히 화려하던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제 CCS 토이즈의 다른 상품이 발매되면 그것도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